지금 여기 있는 곳은 어디죠? 지금 궁은 도성 안에 운현궁입니다. 운현은 구루 문자의 고개 현자입니다. 그래서 평지가 아니라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가려면 지금 앞에 현대사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관상대가 있습니다. 관상감 있는 데가 약간의 고개입니다. 그래서 운현, 구름째라고 하는 운현의 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운현궁이라는 것은 궁은 왕과 왕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고종이 왕이 되기 전에는 고종의 장저이자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쓰던 것을 고종이 12살에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궁으로 불렸습니다. 운현궁. 운현궁은 고종이 왕이 되면서 됐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운현궁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운현궁의 규모가 얼마나 할까? 지금에 있는 크기는 한 10분의 3에서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노안당, 노락당, 1호당이 있는데 그리고 뒤에는 양관이 있는데 4개가 크게 보이죠. 그 당시에는 이곳이 22채가 있었답니다. 건물 자체가 T자형입니다. T자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건물상으로 보면 딱 정확히 T자가 됩니다. 노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노락당입니다. 노락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안당을 거쳐서 노락당으로 왔는데 양관, 서양식 건물을 일본이 져줬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사당터입니다. 사당.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의 자기 부모들을 모셨던 게 사당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고종은 둘째 아들입니다. 왜 둘째 아들한테 왕을 줬을까요? 어리다면 뭘 해야 돼요? 섭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12살, 첫째 아들은 18. 그래서 섭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조대비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정치적 밀약. 저와 섭정은 조대비가 하고 흥선대원군에서는 뒤에서 정권을 장악하게 한다. 그래서 고종을 앉히는 겁니다. 이게 도남문의 그림입니다. 도남문 지금 똑같습니다. 월대까지. 그리고 여기가 다시 돌아오면 율곡로입니다. 창덕궁의 끝에 길 건너 담에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공급문, 경급문.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그냥 아무 제지 없이 고종은 운현궁으로 오고 흥선대원군은 창덕궁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프리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즉위식을 12살에 하고 나이가 들어서 15살에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합니까? 명성황후 민씨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민자영입니다. 고종보다 1살 많은데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가 여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합방을 나중에 이제 오면은 잠을 자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이 노락당은 쓰지 않습니다. 왕이 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선군은 노안당에서 쓰는 거고 이곳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당입니다. 누굴까요? 이 노가. 노자하고 대원하고. 노자와 대원인데 또 달리 가면은 흥선대원군과 부부인 민씨 두 분인데 이 두 이자를 밑에다 두지 않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노인들이 계신다. 그래서 저 이 노당인데 이 1호당을 주인은 여기는 부대변인 민씨의 안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성들의 공간인데 여기 가끔 이제 흥선대원군이 와서 여기서 난을 쳤다고 합니다. 멀리서 한번 보십시오. 이 글씨 이게 뭐야 하면서 지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구름 문자입니다. 구름 아래 이게 연자입니다. 뒤를 볼 수 있는 기회. 여기 담벼락 이것도 운영궁터입니다. 경송비. 고종이 어렸을 때 소나무와 함께 했던 곳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경송비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뒤에 있는 이 뒷뜰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게 이제 후원터지만 더 뒤에가 운영궁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건물이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이제 후원터가 되는 거지만 이 언덕을 넘어가면은 저 사당이 또 있는 거죠. 사당이 있고 사당을 없애면서 일본이 이제 그 이유공한테 져줘서 선물을 줍니다. 왕이 사는 곳이 아니라 왕족이 사는 게 궁이고 그래 합쳐서 궁거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궁거리 아니라 궁입니다. 거기는 고종의 사촌형이 살았던 궁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석빙고입니다. 저 양관도 운영궁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보시면은 돌담이 있지만 뚫려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혹시나 누군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담으로 쳤다고 합니다. 이 지금 운영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운영궁의 크기가 이 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담이 없고 지금 저 앞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도 없고 낙원상가 전까지가 운영궁의 크기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없으면 바로 낙원상가거든. 이게 한 칸이에요. 우리가 99칸 할 때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수운회관입니다. 우리가 방정환과 수운 최재우를 따로 생각을 하는데 방정환이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방정환이 어렵게 사니까 똑똑한 걸 봐서 일본 유학도 보내고 조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동학, 서학, 동학 이런 거에 국민들이 다 하는데 동학이 그 당시에 거의 제일 융성할 때는 한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헌금한 걸로 사실은 3.1 운동 때 다 등사본 다 만들었던 게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도 그 당시 동학의 돈으로 다 만들어서 그 전날 인쇄한 게 발각이 됐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일본인데 이분이 여기서 출발해서 조계사 바로 옆이니까 조계사에 가서 일본 순상한테 황금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 족보 만들고 있어. 사실은 족보. 그래서 일본군이 황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무사히 3.1운동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천도교 중앙대교당인데 이 건물이 1926년도에 세워진 건물인데 도성 안에 크게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명동성당 건물, 그 다음에 천도교 중앙교당. 이 3개가 가장 크고 가장 근대식으로 만들었던 건물. 근데 지금은 이제 교세가 좀 약해져서 떨어졌는데 하여튼 이곳에서 동학군들이 시작을 했고, 사실은 아까 운영궁도 전봉준 장군까지도 흥선대원군과 만났던 곳이 운영궁입니다. 저 사진도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맨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목소리 좋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신앙송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런 낭송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좋은 것보다 정말로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서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게 일단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왕산 치마바위 최득포 사직단 가마돌아 오른 황학정 쉿 하고 나는 화살 깃전을 울리네. 관역에 꽂힌 화살 당정왕후 마음일까. 인왕바위 올라앉아 치마를 흔든다. 장동팔경 겸재부시 더등실 춤을 추면 뭉게뭉게 안개꽃 아련히 피고 계곡반석 타운 넘어 타고 걸친 돌다리 아리고 서른 마음 혀를 내민다. 인왕재색 피어난 게 골짜기 메워 애끓는 마음다와 흩뿌려지면 좁다란 바위 틈새 가뭄 젖은 냇물에 중종 내심 옹졸함이 비쳐 서린다. 화산 끓다 참지 못해 토해낸 분노의 용출. 뜨거움으로 토한 자리 죽음이구나. 강한 것이 이기는 질서는 까만 잿더미로 침묵한다. 힘없어 숨죽인 돼지는 들킬까 소리 없이 땅밑 아래 겸손히 불 한 폭이 생명을 낳는구나. 붉고 피어내는 감격은 강함이 아니라 겁나서 숨었던 겸손한 너였구나. 역사 정광천 운영공에 들어선다. 새소리와 대금소리가 머문다. 노인들의 안과 락 속에 시대가 흐른다. 그들은 떠나고 우리가 함께한다. 자리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물결 따라 강물 저 배를 타고 내려간다. 천 따라 돌고 도니 바다 일세. 산 넘고 섬 넘어 물 따라 돌고 돌아 찾아오니 아리랑 노랫소리. 나룻배 닿는 포구마다 솟구치는 사람들. 한반도 젖줄기 한강물에 삶을 띄우니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의
지혜를 담네. 항상 이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